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긴 인사말인데 긴 인사말이 끝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한 말씀이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한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번역에 보면 너희 믿음에 관한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인하여 내가 너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번역이 약간 다릅니다만 어떤 내용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했을까를 알 수 있는 본문이 로마서 16장인데 어떤 바울은 이렇게 말한 다음에 9절 이하에서 보면 로마까지 가기를 원했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로마는 이 당시 세계 중심이었고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그리고는 기독교 박해 중심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그 점을 로마계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 인구를 약 1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세계 도시 중에 한 도시 인구가 제일 처음으로 100만 명을 초과했을 때가 잠깐만요. 어떤 한 도시 인구가 제일 처음으로 100만 명을 초과했을 때가 로마였는데 그러니까 로마는 그 당시 가장 큰 도시였죠.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고 기독교를 받게 된 중심지였는데 그곳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바울의 심정이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은 다 이런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현장에까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바처럼 우리 호주 선교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호주 선교부의 활동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개별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주 선교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부산에서 일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또 호주 선교부와 무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 분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윌리엄 베어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김민호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좀 파일을 하나 만드는데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왼쪽이 바로 윌리엄 베어드입니다. 우리말로 배위량 선교사입니다. 배위량 선교사님이 부산에서 1891년부터 일하시다가 대구 지부를 개척합니다. 대구 지부를 개척하고 나중에 서울로 가서 잠시 있다가 평양 지부로 배속을 받습니다. 그때가 1897년도인데 평양으로 가신 다음에 평양에서 학교를 하나 설립합니다. 그 학교가 지금의 숭실대학교로 발전하는 숭실학당을 설립했던 분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베어드는 미국의 북장로 선교사로 내한해서 부산 지부를 개척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죠. 이 윌리엄 베어드가 부산에 와서 일할 당시에 살던 집이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이 지금의 부산에 오시면 영선현 영주동에서 철양으로 넘어온 고개가 영선현인데 지금의 코모도 호텔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 근처입니다. 거기 이런 집을 건축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 당시로 굉장히 큰 집이었고 정말 좋은 집이었죠.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과거에 구라파가 파송했던 선교사들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당시 그 구라파 선교사들은 과거에 선교적 현지에 가면 가능한 신속하게 그 나라 선교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습니다만은 미국의 세계 선교를 주도한 다음부터는 선교사 어떤 나라 가서 신속하게 그 나라에 적응하기보다는 점진적인 적응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신속하게 적응하면 선교 효과는 클 수 있고 빠를 수 있지만
장기 선교가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그래서 미국은 보다 실용주의적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교 주도권을 장악한 다음에는 선교서 어떤 나라 가서 점진적인 적응을 함으로써 장기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나라 가면 자기 방식대로 집을 짓고 자기들 먹는 음식을 먹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선교했던 방식인데, 어떤 부산에서 이렇게 좋은 건축을 하고는 선교했던 분이 윌리엄 비어드고요. 윌리엄 비어드의 부인이 애니 비어드입니다. 애니 비어드, 우리말로 안엘인데, 안엘이 이 여사가 번역했던 찬송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 찬송을 지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엘이 남동생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윌리엄 비어드의 처남이죠. 이분이 제임스 아담스입니다. 우리말로 안의와입니다. 그때 윌리엄 비어드가 자기 처남 보고, 이 사람아, 나는 지금 부산 와서 일하지만 니는 아직까지도 선교사 없는 데 가서 일하면 좋겠다. 아담스 물었습니다. 자, 형, 그럼 내가 어디 가서 일하면 좋겠습니까? 서울까지 왔던 선교사가 지금 충주까지 내려왔고, 나는 지금 부산에 있으니까 중간쯤 되는 대구가 아직까지 선교지가 없는 곳이니까 니는 대구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담스 선교사가 부산서 자양 밑에 2년 동안 한국말 공부한 다음에 1897년도 대구로 갔습니다. 대구 와서 자기가 한글을 가르쳐 주던 서자명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대구 가서 집을 샀는데 그 집 소유주가 정경철이었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6사람의 신자를 확보한 다음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출발한 교회가 대구 경북지방 최초의 교회인 대구 대일교회가 설립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제임스 아담스 안의와 선교사이고, 안의와 선교사 우리나라 올 때 3개월 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한국 왔을 때 3개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출발할 때 한 달 반 된 아이였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한국 오는데 배가 한 달 반 걸렸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한국 왔을 때 3개월 된 아이가 커서 아버지를 이어서 제2대 선교사가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한국말로 안두화 선교사이고, 안두화 선교사의 리더십 가운데 설립된 대학이 계명기독대학, 그때 계명기독대학인데 지금의 계명대학교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비어드 패밀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게 되죠. 윌리엄 비어드의 아들도 한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우리 아까 보았던 파일을, 사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사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야, 이게 지금의 커머드 호텔이 어쩜 되면 어쩜 돼요. 여기서부터 철학자 쭉 펼쳐져 있는데, 이게 선교사들 살던 집이에요. 여기 윌리엄 비어드 살던 곳입니다. 북장로 선교사들 살던 집이에요. 여기에 그 선교 병원이었습니다. 북장로 살던 집인 네 앞에다 하롱을 짓죠 한 거죠. 여기에 동네 사랑방, 동네 사랑방. 동네 사랑방을 영어로 옴니버스 하우스인데 만들어 놓고 할아버지들 와서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서 이거 사랑방 전도라고 말했는데, 이때 서툰 한국말로 전도해서 그렇게 설립된 교회가 부산지방 서기교인 초란교회가 설립하게 됩니다. 이 건물 있죠. 이거는요, 영사관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그 외국인 주로 외국인 공간 거류지였습니다. 그 선교사 살던 집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진입니다. 그다 보실까요? 이게 부산 지방에 왔던 초기 선교사들 사진이에요. 저는 지나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얼마나 소중한 사진. 이게 윌리엄 비어드가 부산 와서 지낼 때 썼던 그 일기입니다. 글자 적어서 잘 보이나요? 이거 볼까요? Today, 이제 보이죠? 잠깐만요. 저도 글자 작아서 안 보이는데, 어, 다시. 좀 크게 보입니까? 좀 크게 보이네. Today 보이죠? 매일 1800,
여기 글자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세요. 서서방 and I attended by a boy. 한 아이를 데리고 순회 전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서서방이 누구냐면 서상윤을 의미합니다. 서상윤이 부산 와서 이랬습니다. 또 거의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다음 사진 보실까요? 아, 예. 이 사진이 요거 윌리엄 베이드입니다. 윌리엄 베이드고요. 부인 애니 베이드고요. 근데 윌리엄 베이드의 처남입니다. 처남. 여기 아담스인데 대구 지방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고소방 그 누굽니까? 서상윤이에요. 서상윤. 그 책에서 따온 사진입니다. 윌리엄 베이드. 아니면 조금 더 앞에요. 윌리엄 베이드 사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앞에 보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영어 잘 있는데. 어쨌든 윌리엄 비어드는 이렇게 해서 부산 지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고, 윌리엄 비어드 이후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21명의 북장로 선교사들이 부산에서 일하고 1913년까지만 일하고 13년 말에 부산 경남지방을 철수했기 때문에 1914년 이후로는 호주 선교부가 부산 경남 전체를 관장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제 호주 선교사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 데이비스입니다. 이게 호주 출신 최초의 선교사 데이비스인데 이분이 1889년 10월 2일 부산항으로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제물포 갔을 때 10월 4일, 서울 장안에 들어갔을 때 10월 5일인데 이분이 출신 교회가 이 세인트 메리지 처치인데 이 멜버른 교회에 가면 커필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커필드 가면 이 교회가 있는데 성메리지 처치 이게 성공했는데요. 지금도 이 건물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기 우리 안 보이죠? 한번 여기다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 요 말씀이 성경 구절에 딱 되어 있습니다. 이 강도상이거든요. 이 교회 출신이에요. 근데 성공에는 한국에 선교사 보내지 않으니까 이 데이비스가 장로교로 이적을 하고 장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 가서 6개월 동안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공부하고 다시 멜버른으로 돌아와서 목사 고시 시험 합격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 한국 선교사를 파송을 받고 한국 오게 된 거예요. 다음. 이제 멜버른 대학을 원래 이 데이비스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이 패밀리가 선교 가정이었어요. 자기 누이가 인도에 갔던 최초의 CMS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스 자기 누이가 있는 인도로 가서 22개월 동안 일했어요. 그러다 건강이 좋지 못해가지고 호주로 돌아왔고, 호주로 돌아와서 멜버른 대학을 다녔는데, 멜버른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성적표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선교사로 왔죠. 한국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이분이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를 어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시드니 가면 미첼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도서 안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어요. 그 일기 가운데 다 영어로 썼는데 한글로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글로 쓴 부분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도와주소서. 보시죠. 믿사오니 나는 나의 믿음이 속칠지 못함을 도와주소서. 다 영어로 쓴 이 부분은 한글로 써놨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이게 초기 부산지방 죄송합니다. 이게, 에, 어, 이제 잘 보이나요? 요 산인데, 이게 조금 사진이 깨졌는데요. 여기에 무덤이 있던 곳입니다. 무덤이 있던 곳인데, 데이비스가 부산 와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부산에 도착한 그 다음날 사망했다 그랬죠. 그건 사진이에요. 정말 귀한 사진이죠. 그 다음 보실까요?
데이비스가 죽었을 때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같이 일하고 옆에서 같이 일하고 있다 보니까 데이비스 죽음이 됐는데 애도에 그럴 뻔했습니다. 요겁니다. 잠깐만요. 아까 조금만 애도한 글 잠시 볼게요. The Lord in His providence has taken from our midst our beloved brother and fellow worker, Reverend John Joseph Henry Davis.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 가운데 그를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들 가운데서 그를 데려갔습니다. 하고 나서는 그 이야기를 The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of Korea with whom Brother Davis had 쭉 나오죠. 미국 북장로 선교부가 데이비스 죽음에 대해서 애도했던 편지를 보내는 이 편지문이에요. 그다음 보실까요? 자, 데이비스 죽고 나서 데이비스의 그 뭡니까 이게 누구냐면 데이비스 목사 죽었죠. 데이비스의 남동생이 존 데이비스인데 남동생 목사가 됐어요. 남동생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제수씨가 되고 제수씨하고 자기 딸입니다. 이 딸은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왔던 첫 호주 선교사 데이비스는 한국에 와서 6개월 만에 즉 부산에 도착한 하루 만에 죽고 그 데이비스 남동생이 목사인데 남동생의 두 딸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큰딸이 마가렛인데 큰딸은 부산에 있는 일신여학교 교장으로 일했고 그 밑에 동생 두 번째 딸은 의사인데 진주 배돈병원 의사로 일했어요. 근데 아까 사진 보시면 데이비스 죽고 나서 동생의 부인이 재수 씨가 딸과 함께 부산에 와가지고 그 묘지를 방문해서 찍은 사진이 앞서 본 그 사진이에요. 미안합니다.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그 사진 기억하시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진 보실까요? 그 다음에 그때 요 보시면 요게 잠깐만요. 재수 씨 윌리엄 베어드의 부인의 동생의 부인의 재수 씨고 재수 딸 마가렛이고 나중에 일신여 학교 교장이 되는 요거 비석입니다. 요 비석이 데이비스 축구는 요 비석이에요. 그래서 보면 In loving memory of the Joseph Henry Davis 보이죠? 그래서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날짜가 적혀 있고요. Aged 33 years. 사실은 34살 때인데 빚을 세울 때 실수했는가 봐요. 33살 때였는데 사실 34살 때. 근데 이 묘지가 어디냐면 지금의 부산에 남성여자중고등학교라고 있어요. 남성여자중고등학교 운동장 자리 그 자리가 지금 묘지였어. 근데 지금 여기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이 사진은 남았기 때문에 사진 그대로 복사한 이 빚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부산진 교회 앞마당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데이비스 한국에 왔을 때 공부했던 노트예요. 한국말 공부하고 노트인데 이 노트가요. 지금 그 멜버른의 카필드 그라마 스쿨이라고 데이비스가 한국 오기 전에 설립했던 학교가 있었어. 카필드 그라마 스쿨. 지금도 그 학교 있습니다. 그 학교 그 문서관에 그, 이 노트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복사해 온 것인데 한문이 있잖아 한문에. 그 다음에 한글로 설명해놓고, 근데 영어로 쓰면 하는 거야. 야, 이거 보면, 이 공부했던 흔적인데, 이거 보니까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마칠 종자입니까? 마칠 종. 그렇죠? 그 영어, the end. 끝한다. final. 그 다음에 영원하던 뜻도 되잖아요. forever. 죽음도 종말한 거. death.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야, 이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한글 공부하고 했는데 6개월 만에 한국에서 사망했습니다. 어떤 데이비스 죽음 때문에
호주교회가 또 다른 이전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데이비스 이야기는 이만큼 하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을 말씀드린 이분이에요. 이분이 데이비스 주권에서 호주가 제2전 선교사를 1891년 10월 달에 보냈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보냈다고요? 메카이 목사. 메카이 목사 부인. 그다음에 세 사람의 미혼 처녀 선교사 보냈죠. 맨지스 페리 퍼셋인데 이분이 바로 맨지스예요. 우리말에 민지사라 그래. 민지사. 근데 자기 집 앞에 버려진 아이를 야입니다. 아이. 키워서 자기 이름이 한국말로 민지사니까 민지성을 붙여가지고 신복, 믿어서 복받는 딸이 되거라 해서 민신복입니다. 민신복.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커가죠. 이 아이가 커가니까 공부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를 설립한 그 학교가 한강 이남의 최초의 여자 학교인 일신여 학교를 설립하게 된 거예요. 1895년도 일신여 학교. 나중에 이 아이가 결혼할 때 됐을 때 그때는 이 맨지스가요 한국 은퇴했을 때거든요. 은퇴해 있다가 결혼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 와서 야를 결혼시켰어요. 근데 제가 호주에서 돌아간 다음에 이 정보를 가지고 수첩을 했는데 이 여자를 만났어요.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럼 개인 이야기 만나니까 자기에 대해서 글 쓰지 말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믿음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의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양육을 받았는데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별로 이 세상에서 별로 큰 뭐 축복이라 할까요? 좀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자기를 별로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물론 세상 떠났습니다만은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후소 선교사가 왔는데 여기는 무어라는 분입니다. 무어라는 분인데 이전 선교사 5명 가운데 메카이 목사 부인은 죽고 메카이 목사가는 세 사람의 미혼 처녀 선교사 중 한 사람 결혼하고 한 사람 선교지를 떠나가고 이 맨짓을 남고 하니까 후속 선교사 필요하다. 그래서 파송됐던 사람이 이 무어예요. 무어 선교사는 부산 통영 등지에서 일했는데 야 이런 뭐 이게 그 당시 원피스인데요. 진짜 멋집니다. 그런데 세살 한국인 있죠. 성경 들고 있습니다. 세살 누구냐면 영어로 바이블 우먼이라 그러는데 매서 전도자입니다. 책을 팔면서 전도하는 것인데 매서 전도자 혹은 매서 전도인 남자들은 보통 매서 전도자, 매서 전도인 콜포터라고 부르고 여자는 주로 바이블 우먼이를 불렀어요. 있죠. 이 당시 관리들을 이렇게 머리에 쓰고 있고요. 이 사람 이름이 뭔가도 밝긴 했는데 요 사람이 중간에 요 사람 누구냐면 부산진교회 초기 신자였고 요번에 손자가 부산진교회 김경석 장로예요. 그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 볼까요? 초기 부산지방 사진입니다. 선교사들 와서 일할 당시인데요. 여기에 열로 지금 경부선 철도가 납니다. 이렇게. 여기가요. 여기가 어, 여기 부산진 고간 이런 겁니다. 일로 가면 이렇게 대연동을 해서 쭉 간만동 가는 길이 여기 바다고요. 그 다음 사진. 이쪽이 지금 이제 철항에서 영주동 넘어가면 이제 가서 이제 중앙동 쪽입니다. 중앙동 쪽. 이러고 송도가 저 보입니다. 그 바닷가입니다. 아, 참 재미있는 사진인데요. 좀 희미하죠? 이런 사진 정말 귀한 사진입니다, 이게. 그 당시 사진. 한국인이 제일 처음으로 카메라를 가졌을 때가 1903년이에요. 그러니까 1903년 이전의 사진들은 한국인이 찍은 사진이 아니고 외국인이, 선교사들, 한국을 방문했던 사람들 혹은 외교관이 찍은 사진.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호주 선교사 중 한 사람 또 한 사람 소개하겠는데 이분이 바로 왕길지입니다. 왕길지 선.
왕길지 선교사 들어보셨죠? 호주 장로교가 한국에 선교 파송했던 선교사 해방 전까지 78명, 해방 이후까지 126명을 보냈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왕길지 선교사입니다. 개손 엥겔이라는 분인데 엥겔 이름만 보더라도 영미계통이 아니면 알 수 있죠. 엥겔 선교사인데 우리말로 왕길지 선교사입니다. 왕길지. 왕길지 선교사가 누구냐 하면 좀 말씀드리면 독일 출신인데요. 독일에서 자라기 때문에 독일어를 공부했던 사람인데 독일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인도로 갔었어요. 인도로 갔다가 인도에서 호주 처녀를 만났습니다. 호주 여성을 만나서 호주 여성과 결혼했고 결혼해가지고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호주 이민 가서 호주에서 학교 교장을 얼마 일하다가 이분이 똑똑한 분입니다. 하다가 나중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이분도 일기를 썼는데요. 한국에 선교사 온 그날부터는 독일말 안 쓰고 영어로 일기를 썼어요. 그 영어를 보면 자기 모국어 쓸 때 영어를 잘했습니다. 그 왕길지 선교사가 일생 동안 17개국의 언어를 공부했어요. 야, 대단한 사람이죠. 뭐 영어 독일 사람과 독일을 말할 것도 없고 영어, 그다음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이태리어, 라틴어, 헬라, 히브리어, 스페인어, 그 합쳐 17개국의 언어를 거의 완벽하게 했을 만큼 독특한 분인데 이분이 중요한 일이 뭐냐면 부산에 와서 일하면 1911년에 부산에 왔거든요. 왔는데 한국에 도착한 지 한 달 반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말 축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3개월 지난 다음에 장례식이 있었는데 한국말로 장례식을 침례했습니다. 언어를 아주 잘했던 분이죠. 이분이 1901년에 평양신학교 설립됐잖아요. 1903년부터 평양신학교 강사로 다니다가 1906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니다가 1919년에는 평양으로 옮겨가지고 평양신학교 교수로 일했습니다. 이 언어 잘하니까 평양신학교 뭐를 가르쳤을까요? 헬라어 히브리 가르쳤고 나중에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도서관장을 했어요. 평양신학교에서 헬라 히브리 가르칠 때 그때 이 왕길재 선교사에게 헬라 배웠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박윤선 박사예요. 장로교 계신 분들 잘 아시겠는데 박윤선 박사가 바로 이 왕길지에게서 헬라어와 히브리를 배웠던 거죠. 그리고 우리 찬송 중에 그 마틴 루터가 쓴 찬송 있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이 찬송이 있죠. 이게 원래 마틴 루터가 만든 찬송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마틴 루터가 가사만 만들어낸 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마틴 루터는 작곡도 잘했잖아요. 마틴 루터가 작곡한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이 찬송. 이 찬송 우리말로 번역해서 우리나라 찬송가에 포함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왕길지입니다. 왕길지 이분이 오르간도 연주할 수 있을 만큼 음악도 잘했거든요. 이분이 한국 찬송가 공회 위원이었어요. 이분이 이 좋은 찬송에 빠져있다고 자기가 번역해서 1934년도 우리나라의 신편 찬송가나 그 찬송가에 포함시켰던 분이 바로 이 왕길지 선교사. 이 왕길지 선교사는 참 훌륭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책을 썼습니다. 제 책을 소개해서 미안한데 이게 왕길지 한국선교연책인데 600페이지든 500페이지 정도 돼요. 5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숭실대학교에서 만들었습니다. 왜 숭실대학교에서 만들었냐면 이 왕길지 선교사 평양에서 평양신학교 교수를 일할 때 동시에 숭실대학교에서도 교수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숭실대학교 이분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사진 좀 볼까요? 이 사진, 큰 사진 볼까요? 이 사진 누구냐면 다시 왕길지 선교사입니다. 이번 누구냐면 남장로교 선교사인데 이눌스라고 이눌스 한국에 왔던 선교사 중에 고전을 가장 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성경보다 큰 게 있던 사람이 이눌스 레이놀즈입니다. 남장로교
첫 선교사. 그리고 남궁옥,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평양신학교 교수가 된 남궁옥 박사입니다. 왕길지 선교사죠. 이것도 평양신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인데요. 이거 왕길지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평양신학교 제2대 교장입니다. 이제 로버츠. 뒤로 넘어가면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조금 있겠으면 되겠는데 왕길지 이야기했습니다. 왕길지 선교사 이야기 조금 더 하면 왕길지 선교사가 남기 일화가 정말 많습니다. 재밌는 일화도 많은데요. 예를 들면 한 가지 말해볼게요. 우리가 집에 문을 뭐라고 부릅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문에 그러잖아요. 출입문. 그렇게 부르죠. 출입문. 근데 이번에 참 재밌는 말 했는데 예배당은 예배당 문은 출입문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입출문이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평양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개인 집은 출입문 맞다. 교회당은 입출문이라고 말해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사는 집은 나갔다가 자기 집에 사니까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출입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당 그 사는 것이 살지 않잖아요. 예배드려 갔다가 입했다가 나오니까 입출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재밌는 말을. 이런 일화들이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왕길지 이분이 언어도 잘하니까 이런 언어 가지고 말한 부분도 많고요. 여러분 소변 금지 있죠. 소변 금지. 그렇죠? 그다음 한글 읽을 때는 왼쪽으로 읽었죠. 소변 금지를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변소. 이런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죠. 하기야 뭐 기독교 인물 중에 이런 그 언어를 가지고만 귀한 분 많습니다. 실제로 영국 위클리프가 14세기 위클리프 제일 처음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영어 없는 단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설명하려니까 영어가 없는 거예요. 대속. 그래서 이분이 위클리프 만든 단어가 아톤먼트라는 단어를 만드는 아톤먼트. 이 아톤먼트 어디서 온 말입니까? at one moment. at one moment를 합쳐서 moment할 때 MOME는 빼고 at one moment 합친다는 아톤먼트예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상에서 운명하시는 그 한순간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한순간 이 아톤먼트 단어를 만든 거 아닙니까? 6월절에는 단어도 없으니까 패스란 말은 있고 오버란 말은 있지만 이 두 개를 합쳐서 패스오버라는 6월절에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 바로 위클리프였잖아요. 이처럼 그 왕길지가 우리나라에서 일할 때 이런 단어도 만들고 그랬어요. 왕길지 선교사가 평양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교회사를 가르쳤어요. 교회사를. 일설에 의하면 북장로교 선교사들을 볼 때 아주 선교사들이 좀 자유주의적이다. 이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에게 성경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사만 가르치겠다. 그런 설이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왕길지는 상당히 보수적이었어요. 근데 왕길지가 교회사를 가르쳤을 때 그때 종교개혁사를 가르쳤거든요. 종교개혁사를 가르칠 때 종교개혁을 우리말로 The Reformation, 독일말로 Die Reformation, 이 독일말로 이 말을 종교개혁의 역사를 한국말로 뭐라 고심하다가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교회 갱정사, 교회 갱정사라고 단어를 만든 거예요. 정말 멋지게 만들었잖아요. 고칠 경자, 바를 정자, 교회 갱정사. 근데 지금 한국에서 뭐라 부릅니까? 종교개혁사를 부르죠. 종교개혁. 종교개혁 끝에만 무슨 불교도 개혁하고 유교도 개혁하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왜 이런 말을 썼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 리포메이션을 종교개혁으로 번역했는데 이 번역을 따르다 보니까 우리도 종교개혁이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왕길지는 교회 갱정사라고 불렀던 거죠. 저는 정말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말씀드렸고, 어떤 왕길지 선교사는 한국에서 헬라 가르치고 히브리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기여를 했다 말씀드리고요. 왕길지 선교사에 대해서 그만큼 말씀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말씀드린 이분입니다. 호주 선교사 중에 또 한 사람 훌륭한 인물이 이분인데, 영어로는 찰스 맥클라렌, 우리말로 마라연이라고 부르는 마라연 선교사입니다. 왜 이분이 중요하냐면, 이분이 신경정신과 의사인데요. 한국에서 유일한 신경정신과 의사였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 광해원, 제중원 아닙니까? 제중원 나중에 세브란스로 바뀌잖아요. 연희 전문학교, 의과대학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없었어요. 신경정신과. 이분이 최초의 의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주 배담병원 원장도 했지만 세브란스 교수 초빙받고 서울 가서 일했습니다. 호주 선교사 중에 딱 두 사람만이 부산 경남이 아닌 지역에서 일했는데, 그 한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왕길지 선교사였고, 왕길지는 평양신학교 교수로 일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세브란스의 교수로 신경정신과를 만들고 교수를 했던 분이 우리 찰스 맥클라렌, 즉 마라연 선교사예요. 요 가족들인데요. 보이시잖아요? 마라연 선교사 부인입니다. 부인인데, 부인. 야, 부인이 참 훌륭한 분입니다. 부인은 뭐 한 분이냐면, 부인은 호주 선교사 중 한국학을 연구한 사람이 그 유일합니다. 이분이 한국학을 연구했어요. 한국학을. 카나다 선교사 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게일이지, 게일. 한문은 기일, 그렇지. 게일은 한국학을 연구했던 대표적인 학자 아닙니까? 구멍 영어로 번역했죠. 춘향단 영어로 번역했죠. 철로 역사 한국말로 번역했죠. 그렇죠. 한영사전 만들었죠. 지금 게일 이야기입니다. 게일이. 그렇게 말 게일. 그러니까 다른 선교부에는 한국학을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게일인데, 호주 선교사들 중에 처음으로 한국학을 연구한 사람이 바로 이 여자입니다. 그 켈라는 마라인 선교의 부인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책도 번역하고 그러는데, 이 딸입니다. 딸. 나중에 마라인 선교사 부인이 한국 한문으로 된 동경잡기라는 책을 번역했는데, 그 책을 번역만 해놓고 출판 안 했는가, 이 딸이 나중에 커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했던 선교 동역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에요. 이 책입니다. 보이죠? 경주, 나우, 경주, 나우, 경주. 지금이 경주인데, 옛날에 동경이라면 동쪽의 수도를 말했기 때문에 경주를 의미했는데, Korea's ancient capital. 한국의 고대 수도. 그치? 한글 책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책입니다. 동경 잡기 쪽에 표지만 책인데, 이게 한문으로 된 책인데 두꺼운 책이에요. 이 책을 우리도 한문 모르는데 서양 사람 한문 공부해가지고 책을 번역해서 대단해요. 번역한 책을 보여주세요. 이 책입니다. 이 책이죠.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이 책이 출판됐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책을 번역하고 약 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책을 번역해서 출판했어요. 이렇게 이 표지입니다. 몇 건을 출판했냐면 10건을 만들어서 처음 10건을. 이 볼사님이 없다고. 이 중에 제가 3건을 얻어왔습니다. 한 건은 제가 가지고, 한 건은 제가 봉직하던 고신대학교 김건호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국문학 교수에 한 건 주고, 한 건 연세대학교 나중에 그랬습니다. 아무리 하지만 여건은 없었다. 좀 더 만들면 좋겠다. 다시 20권을 더 출판했습니다. 이 마라연 선교사 훌륭한 선교사인데, 마라연 선교사 맥클라렌, 이 마라연 선교사에 대해서 동료 후배 선교사가 에스먼드 뉴라고 있습니다. 유영환 선교사인데, 에스먼드 뉴라는 사람이 동료 선교사의 전기를 썼습니다. 이게 Adopt in Korean 책이에요. 그렇죠? The Story of Charles McLaren. MDL 말 의사 말 아닙니까? 책을 썼습니다.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마라얀 선교사는 정말 훌륭한 선교사였고 의사였고 이분이 한국인 이중철이라는 사람을 저희 조수를 데리고 있다. 이중철을 외국으로 보내 공부를 시켜서 한국인 최초의 신경정신과 의사를 만들었고 그게 세브란스 안에 신경정신과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근데 겸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마라얀 선교사 한국에 있을 때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강하게. 왜 신사참배 강하게 반대했냐면 이거 신사참배는 한국인의 신앙 양심을 탄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이분이 7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Seven Weeks in the Japanese Cell 일본인 감옥에서 7주 책을 썼던 분이고 호주로 돌아간 다음에 이분이 백허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호주가 백허주의를 강하게 지지할 때이기 때문에 백허주의는 인종차별이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고 해서 백허주의를 반대하는 그걸 중심을 가지고 국회의원 출마했는데 낙선했습니다만은 아주 흥미로운 분이시죠. 이분에 대해서 저도 논문도 쓰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분도 있었구나. 그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 사람 말씀드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분이 맥켄지입니다. 노블 맥켄지인데, 맥켄지. 우리말로 매견씨라고 부릅니다. 매견씨. 여러분 보시다시피 체격도 크고요. 거물급입니다. 부인입니다, 부인. 부인이 우리나라에 먼저 와 있던 선교사입니다. 이 맥켄지는 호주 출신으로서 지금의 바누아투라 불려 뉴 헤브리디스라는 나라 선교사를 갔어요. 그 나라에. 선교사 일하던 가운데 그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당시에는 이 열대 지방에서 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호주로 돌아왔어. 돌아와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온 겁니다. 이분이 바로 맥켄지, 매견씨입니다. 근데 첫 번째 부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 이미 한국 와서 일하고 있던 헬리라고 하는 여자 처녀 선교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을 당시의 사진이에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이분이 살았던 곳입니다. 살았던 집이에요. 그 집이 부산진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집이 파괴됐고요. 6.25 동란 때까지는 이 집이 건재했었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까요? 천녀 선교사들, 호주 천녀 선교사들이 같이 찍은 사진인데, 글자 지면서 안 보이죠? 여기 켈리입니다. 여기 나중에, 이 친구가 나중에 맥켄지 선교사 부인이 되고, 이 친구는 나중에, 왕길주 선교사도 부인이 죽고 재혼했거든요. 왕길주 선교사 부인이 됩니다. 민지사고요. 자, 여기 켈리입니다. 한국에 왔을 때 처음에 한국이 어른에게 한글 공부할 때입니다. 이게 박시성을 가진 나중에 부산전교 장로가 됩니다만은 진짜 사진 멋진 사진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을 보면 아주 깨끗하고 더 잘 나오는 사진이 있는데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실까요? 맥켄지 선교사 딸입니다. 딸인데 헬렌 맥켄지인데 이 딸이 맥켄지 선교사 한국에 있을 때 사남매를 낳았습니다. 딸 셋 낳고 아들 하나 낳았는데 아들은 한국에서 죽었어요. 양사들 그 개를 키우잖아요. 그때 개를 키웠어요. 근데 그 털이 많은 개였던가 봐요. 털이 빠졌는데 그 아들의 목에 그 털이 들어가지고 기도가 막혀서 아들이 죽었어요. 딸만 셋이 크는데 첫 번째 딸이 헬렌인데 나중에 산부인과 의사가 됐어. 산부인과 의사가 되어서 아버지에 의해서 제2대 선교사가 됐어요. 원래 이분이 중국에 왔어요. 중국에 권명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권명. 뭐, 물좀 줘. 뭐, 권명에 갔다가 중국이 공산화되기 때문에 중국을 떠나서 6.25 동란 때 한국에 온 거예요, 이분이. 한국 와가지고, 제가 살았을 때 제가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한국 와서 다리 밑에서 6.25 전쟁 중에 다리 밑에서 아기를 놓더랍니다.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부산진에 와가지고,
부산적인 게 바로 밑에 거기다 유치원이 있어서 거기 일신 유치원이라고 그 일신 유치원 방 한 칸을 빌려가지고 병원을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의 일신 병원으로 발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맥켄지 선교사 아까 말씀드렸죠. 맥켄지 선교사가 선교사 첫 번째 딸 헬렌이 아버지를 위해서 제2대 선교사에 대해서 일신병원을 설립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호주에서 이 일신병원을 설립하고 병원 사역을 하고는 이 맥켄지를 위한 맥켄지 재단을 만들었어요. 이게 맥켄지 파운데이션 아닙니까? 그 일신 호스피털 만들었어요. 홍보물입니다. 그 맥켄지입니다. 그 김명선이 한국에 나중 원장됩니다. 그 다음에 맥켄지의 동생이 캐서린 맥켄지인데 둘째 딸은 조산원이 되죠. 조산원이. 둘 자매가 한국에 와서 선교사 있는데 동생입니다. 93세까지 살고 계시다가 세상 떠났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맥켄지 선교사가요, 부산에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일한 일이 뭐냐면 나병 환자들 있죠. 지금은 영호동, 최근까지 영호동에 있다. 지금도 없어졌습니다만, 영호동 가기 전까지 어디 있었냐면 우암동, 감만동 지역에 나병 환자들 시설이 있었어. 그게 상해원입니다. 상해원. 상해원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바로 맥켄지 이분의 아버지죠. 이분의 아버지. 잘 이해하셨죠? 한번 교환을 했습니다. 어제 좀 말씀드렸지만 이 우암동, 감만동 지역에서 이 사람 아버지 맥켄지 선교사가 나병 환자들을 위한 시설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밑에 와서 일했던 전도사가 손양원 전도사 아닙니까? 그때 그 우암동, 감만동에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뭐 할까요? 뭐 했을까요? 보호도 받고 치료도 받았지 뭐 합니까? 동물을 키웠어요. 동물도 키워 또 뭐 새끼 꼬는 거 아세요? 새끼 꼬는 거? 새끼 꼬가지고 그걸 밖에 팔았어요. 그래서 11조 전에 그 11조 헌금을 가지고 전도사 한 명을 채용했는데 그때 채용됐던 사람이 손양원 전도사를 채용한 거예요. 그 손양원 전도사가 무슨 일을 했냐면 상해원에서 일하기보다는 그 상해원에 수용된 나병 환자들이 만들어주는 그 11조 헌금을 가지고 현대 전도사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산 그다음에 어딥니까 울주 지역 같은데 그다음에 기장 이런 지역 그다음에 나중에 밀양 마산리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설립했던 거예요. 그때 경험 때문에 손양원은 나중에 애양원의 목사로 가게 된 거예요. 됐죠? 뒤로 가주세요. 예,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요. 이제 좀 시간이 다 돼가는 거 마감해야 되겠는데요. 호주 선교사한테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1932년도 사진이에요, 보니까. 앞에 사진도 두 가지 있는데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에 누굽니까? 왕길재 선교사죠. 왕길재. 근데 맥켄지네, 맥켄지. 리알이라고 목사 있습니다. 민지사네, 민지사. 찰스 맥클라렌 의사입니다. 머리 묶어줬죠. 예원배 선교사. 아주 훌륭한 선교사였어요. 예원배. 이분이 교육 전문가입니다. 교육 전문가. 피 교육 전문가. 선교사죠. 또 한 사진 볼까요? 이거 왕길지 선교사입니다. 벌써 뭐 외모부터가 아주 탁월하죠. 이게 맥켄지, 체격도 크잖아요. 거물급이죠. 뭐 거물급. 이분이 알버트 라이트 예원배 선교사입니다. 커닝햄이라고요. 진주에 있던 권임함 선교사입니다. 맥켄지 두 번째 딸이 캐트입니다. 나중에 조산원이 되죠. 이제 처녀 선교사인데 이분이 커라고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말씀 못했는데 참 귀한 분입니다. 1차 대전 때 출전했던 자기 애인이 죽어가지고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일생 살았고 한국 와서 정말 귀한 일 했던 통영에서 가난한 여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에요. 그 정도 말씀드릴까요? 그 다음에 보실까요? 이 사진인데. 통영에 아까 그 선교사 일했죠. 통영에. 통영에 남편한테
얻어맞고 쫓겨난 부인들, 신체 장애자들, 매춘에 가다마다 이제 다 이분들이 새롭게 삶을 살 때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호주 선교사들이 이렇게 뜨개질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손수건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책상보 같은 거예요. 또 하나 돼 있죠. 이것도 책상보입니다. 이게 제가 가진 거예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호주로 보냅니다. 호주 보내면 호주 그 멜버른 가면요. 콜린스 스트리트라는 그 중심가가 있는 거기 장로교 본부 건물이 있습니다. 장로 본부 건물이 영어로 어셈블리 홀 이렇게 합니다. 그걸 한 공간에다가 이걸 피놓고 판매를 했어요. 이거보다 돈 제품들이 있지만 일부러 이걸 다 사줬습니다. 그럼 그 대금을 다시 이걸 만든 생산자에게 보내줘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저 호주 갔을 때 이거 샀다면서 호주 선교사 후손이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이거를. 당신 가지시면 필요 없으니까 내가 좀 가져가면 좋겠다. 얻어온 거예요.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큰 명주에다가 이렇게 쌌다. 이거 보니까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가난한 한국에 여성들이 살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 볼까요? 조금만 더 말씀드려 마칠게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어때요, 이게요? 응? 이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일기, 그림 일기 하면 그림 있고 일기 썼죠. 또 앞이고 뒷면이에요. 이게 나사로 비유를 가지고 쓴 그림이에요. 그림. 색칠도 했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먼저 봉투부터 보세요. 봉투. 누가 보냅니까? 원장면 서산이 군자도. 이거 내가 여기 봐, 욕지면 욕지. 나 욕지인지 몰랐는데 이걸 나중에 찾아갔으면 제가 호주 선교사 후손 이 편지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얻어와가지고 근데 안 줘가지고 선물 사가지고 가서 선물 주니까 이거 주더라고요. 근데 장바울 보이죠? 장바울. 이분이 누군가 알기 위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이거를. 알고 보니까 주소 확인하면 여기 욕지더라니까, 욕지. 욕지 같은 거입니까? 가서 보니까 이 장보라는 사람이 통영지방 선교사 누구 안부인 진주씨. 안부인 진주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 이름을 높여줄 때 안진주를 부르지 않고 안부인 진주. 안진주라는 여자 선교사가 누구냐면 알렉산더 이제 여기 여자예요. 이분에게 보낸 편지 이분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분 죽었을 때 신문에 났던 거거든요. 이게 이 안진주 선교 정말 이분도 훌륭한 분이었어요. 이름이 뭡니까? Flower Lady is Dead. 꽃을 주는 부인이 세상 떠났다. 이분이 호주로 돌아간 다음에 한국에서 선교사 은퇴하고 호주로 돌아간 다음에 호주 와서 살고 있는 얼마 안 된 한국인들 돌봐줬다는 거야. 꽃을 사가지고 가서 위로해주고 정리해주고. 근데 이분이 세상 떠났다고 호주 신문에 이렇게 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호주를 떠났다가 은퇴했다가 다시 홍영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때 쓴 편지 이 편지예요. 이 편지 다시 한 번 더요. 이 편지. 이 편지 보면 잘 안 보이지만요. 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친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부르심을 받들어 보이죠? 고국을 떠나서 수만리 타국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키시며 쭉 나오죠. 제가 이걸 다 풀어가지고 제가 쓸 책에다 포함시켰습니다만 제가 이거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 이 장바울이라는 사람 쓴 편지인데 이 장바울이 누구냐 하면 정말 기적적인 이야기죠. 결혼을 앞두고 몸이 약하고 그 한의사에게 침을 맞았는데 이게 그만 잘못돼가지고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돼버렸어요. 이분이 기도를 못하잖아요. 그래 이분이 실망해가지고 사람 피하고 사람 적게 사는 곳을 간다고 해서 욕지 가서 살았어요. 욕지가 살 때 이 안진주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었지만 자기가 교회 못 가니까 누가 자기 지게 지고 교회가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면 지게를 지고 다시 집을 이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장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선원서서에 그림을 그리셨으니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림도 그리면서 그 편지도 쓰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린 그림이 한 14, 5점 남아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안진주 선교사에게 그림 일기 여기다가 보는데 지금 사진을 보시는 거 그런데 실제로 상당히 정교합니다. 저 좀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참 흔적이긴 합니다만은 선교사들이 어떻게 사역했던가를 보여주는 흔적이고 이런 기록이 남아있고 또 저 같은 부족한 저 같은 사람에게 소리 들었기 때문에 공개하게 된 거예요. 우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조금만 더 볼까요? 이제 마칠게요. 조금만 더 마칠게요. 마지막 사진이 있나요? 그 다음에 다 했네요. 뭐 제가 또 보여드릴 사진은 이제 사진 그 정도 보겠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 뭐 중요 사진 더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시간도 많이 지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릴까 싶은데요. 학교 사진만 한번 살짝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분들이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진 보면 부산에 있던 학교 사진이에요. 부산에도 가난한 여성들을 위해서 보금 실수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 모아서 부산에 있던 일신이 학교 첫 건물 사진입니다. 부산에 있던 실수학교 학생들이 이런 그대로 농장에 가서 실업하는 사진입니다. 통영의 진명학교 사진인데 글쎄 오너라 오너라 가지 마라 보이시죠? 이게 진주에 있던 희원여 학교 사진이에요. 호주 선교사 같은 지역마다 유치원을 운영했습니다. 유치원 밖에서 할 때. 저 멀리서 동네 사람들 구경하고 있죠. 그 반주하고 있는 여자가 앨리스라고 호주 선교사입니다. 왼쪽에 봅시다. 동일 진명여학교 졸업사진이에요. 일신여학교 고등과 사진입니다. 이 건물 정말 오늘 저는 주섬주섬 이렇게 책이 없이 말씀드렸지만 그 선교사들의 선교사기 일면을 보여주는 사진들인데 이런 분들이 수고한 결과로 2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1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오늘의 부산 경남 지역은 복음화를 이루었고 지금 사역하신 여러분들의 지금의 사역이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결실을 가져올 겁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일하시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